여러분 왔습니다. 자, 그것도 빠졌네요. 바람 신바람은 쌤입니다. 자, 10강인데요. 오늘은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우리 모두 학생이 한번 되어볼까요? 당시 쉽게 말하면 고려와 조선의 교육제도는 어땠는가? 시험의 출제율이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전엔 좀 깊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더라면 요새는 좀 쉽게 나오긴 하지만 또 출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 약간 스타일 차이점과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교육제도를 차이를 구별할 수 되고요. 특히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 쪽에 출제가 되면은 요 사학의 융성과 요 국가에 대한 요 대응책을 한번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뒤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의 과거제도인데요. 고려의 과거제도 보시게 되면 문과와 잡과와 승과가 있습니다. 문과는 여러분들 지금 그냥 흔히 아시는 그 시험이 되겠고요. 잡과는 잡스러운 것들. 쉽게 말하면 뭐 지리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나 이런 것들 좀 문과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승과는 특이하지만 선생님 이건 뭔가요? 교정을 믿는 사람들, 선정을 믿는 사람 중에 뽑는 건데 승려들을 관리로 뽑았죠. 조선시대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승과가 잠깐 있던 적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죠. 왜? 고려는 불교 사회지만 조선은 뭐다? 유교 사회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제일 큰 핵심은 뭐다? 여기는 음서. 이게 고려시대 때는 이 문과 시험보다 음서의 영향이 더 셌었죠. 대표적인 게 뭐였다? 문벌 귀족이나 권문 세력들이 저 음서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잖아요. 이건 뭐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only 뭐?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과거 시험 없이 바로 관직으로 휘리릭 나갔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언제 시작됐죠? 고려시대는 쌍기의 권위로. 누구 왕 때? 광종 때. 맞죠? 노배한과 실시한 이후에 바로 연달아서 했었고요. 특히 문과 안에는 이제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년시 보통 3년에 한 번 칩니다. 3년에 한 번 치고 이거는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3년에 한 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년시도 있었다. 그 다음 법제적으로는 양인 이상. 보통 양인들도 이제 과거를 칠 수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 거의 응시하는 왜? 아니 자격 요건은 줘도 이거 치려면은 공부도 오래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공부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돈 또 벌어야 돼. 해야 돼. 살기 바쁜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룰은 기본적인 법적으로 양인이지만 실제로 응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종류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시험에는 명경과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유교경전에서 이해 능력을 보는 거다 했는데 실제로 사람 중요한 거는 제술과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문학에 대한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여러분들이 쉬라는 그 논술인데 이 논술 시험을 어디다 쓸까요? 여기서 이 공부했던 거를 외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행정 실무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 유교경전이 아니고 이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제술과가 더 중시됐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명경과 뽑는 인원보다 제술과 인원을 10배 이상 더 뽑았고요. 그래서 뭐 그랬었다. 그 다음에 잡과에서는 뭐 법률, 회계, 동계산하는 거, 지리, 뭐 풍수지리죠. 쉽게 말하면 어디 땅이 또 좋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담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언제 올려나 막 천문을 봤던 거 그런 것도 다 여기 잡과, 잡스러운 지식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승과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회인가 그때쯤 나온 게 있는데 선종선과 교정선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승려를 선발하기도 했었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고려시대 때 잠시 특징은 여기 하급 군인들은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게 빌미가 돼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무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빌미가 폭발했던 게 무신정변이었고 계속 나오죠. 음서제도.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보다 only 조상의 공덕을 입어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자손들이 바로 단지로 나갔다. 그래서 과거 시험보다 뭐 음서로 나간 애들이 더 고위직으로 갔었다. 왜? 뒤에 빽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음서로 진출하면 욕먹습니다. 뭐 그렇게 실력이 없냐? 뭔 음서로 관직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요 음서로 관직을 나온 사람은 고위직,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의정 자의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었다. 누가? 문벌 귀족과 권문 세족들이 중요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요거와 더불어 또 뭐가 있었죠? 공음전도 있었다. 자, 국자감이라는 학교. 이거 언제 만들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유교 정치념이 채택했었던
바로 성종 때죠. 성종 때 욕을 만들어서 뭐다? 충효, 유교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에 또 뭐다? 향교를 설치해서 또 가르쳤고요. 특히 이때 또 우리 성종은 뭘 보냈죠? 경합박사, 의합박사. 박사님을 보내서 유교를 가르쳤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뉘게 되죠.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국가 최고의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경사육학이라고 좀 다시 배울 거고요. 유학 같은 경우는 법률을 말하는 거고요. 서학 같은 경우는 산수, 계산하는 거. 산학이 계산하는 거고요. 서학은 서해입니다. 글 쓰는 것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이 기술학부가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는 only 뭡니까? only 유교입니다. only 성경. 머릿속에 성경밖에 없죠. 이게 천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기술학부는 없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림을 봤듯이 국자감안에는 뭐다?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졌을 거예요. 유학부와 기술학부는 고위직계 관리들. 기술학부에는 유학부에 들어가지 못했던 밑에 하급 관리들이 평민들이 입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종 때는 경사육학 좀 다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오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향교는 이제 지방들 했었고 박사님 파견했었고요. 자, 이때 문벌귀족이 흥행했던 요 시기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이냐면 사학이 발달합니다. 국자감과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든 거죠? 국가에서 만든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 사학은 개인입니다. 개인 학교입니다. 개인 학교. 개인 학교가 흥행합니다. 특히 채충을 비롯한 문헌공도는 문헌은 누구냐면 그겁니다. 채충은 죽은 후에 채충입니다. 네, 채충입니다. 채충이 죽은 후에 받은 시호가 문헌이고요. 뒤에 다른 곳도 다 12도 공도가 붙는데요. 요 공은 뭐냐면 공은 스승입니다. 스승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는 무리도, 따르는 사람, 즉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에서 따른다 해서 그 공도라고 하는 건데 12군데의 학교가 흥행을 합니다. 12도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저의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잘생겨서요? 아니겠죠. 제가 강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걸 어떻게? 탁탁탁 집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수월하니까 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시기 때, 고려시대 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하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으로 나아가고 싶겠죠. 그러면 요 사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쪽집게 학원입니다. 뭐 트렌드로 치면 뭐 강남에 있는 학원처럼. 강남의 학원은 어떻게 뭐 학교보다 학생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나오는 걸 귀신같이 잘 찍습니다. 맞죠? 시험에 나오는 걸 귀신같이 잘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다 여기로 가겠죠. 학교 안 갑니다. 이제 학교 안 가고 다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대.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채충이나 여기 12군데 학교를 쉽게 말하면 만든 사람들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최고의 관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관직이 있던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온 거죠. 나오면서 학교를 차린 겁니다. 근데 그 최고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요새 최근에 보시면 문제 출제위원입니다. 이 채충도 옛날에 과거 시험 출제위원을 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자기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더 잘 찍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는 족족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몰리니까 반대로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진다.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고려시대도 보다 이렇게 사학이 밀리니까 국가에서는 대응책을 놓아야 되겠죠. 그 대응책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서조포입니다. 첫 번째 서조포인데 왕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책을 펼쳤다. 요거 아시면 되겠어요. 사학에 대응해서 서조포는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이래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형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학금이다. 장학금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강좌 실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 책을 보시게 되면 머릿속에 코코를 보면 사료가 있죠. 구제로 나누었다. 채충이 구제학당. 즉 채충이 9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기똥차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패러디하는 거죠. 패러디하는 개념에서 사학이 구제였더라면 사학이 아니다. 국학이 교육기관이 이제 사학이 구제였죠. 구제였더라면 이제 국가에서는 뭐다? 그거를 따라해서 실제로 설치하는 겁니다. 즉 7개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똑같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잘 나오는 거 7개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제를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어떻게 다시 또 개편합니다. 경사 6학으로 개편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다 뭐다? 바로 사학. 사학이 흥행하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학교가 워낙 사립학교가 흥행을 하니까 어떻게? 국립학교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대응책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쪽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과거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가는 무가가 있었고요. 문가는 속가와 대가로 나뉘고 이제 세원가, 속가에 합격을 하면은 여기 세원가 진사에 되는데 그 다음에 기술해가지고 또 작가가 있습니다. 역가는 역가, 율가, 의가, 음양가, 뭐 천문지리, 의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역가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통역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뽑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꼼꼼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스타일인데요. 자,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똑같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증강시와 알성시가 있는데요. 이거도 선생님이 보게 되면 선생님이 책에 있죠. 자료 속속을 보게 되면 증강시랑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한 날, 경사스러운 날에 과거 시험을 치는 겁니다. 랜덤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성시는 뭐냐면 성균관 유생들을 데리고 왕이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문묘를 지내러 가다가 제사를 지낸 후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과거시험을 성균관 유생들만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치는 게 뭐다? 알성시다. 옛날에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요거도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 아까 봤었던 그림으로 봤을 그러한 제도를 보게 되면 문과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양인 이상, 벗. 그러나 특히 탐관오리의 아들이나 서얼이죠. 서얼은 뭡니까? 바로 서자, 얼자, 홍길동,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우는 그 홍길동처럼 그게 바로 서얼이고요. 이러한 서얼들은 과거 시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가한 여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의 재혼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리학사니까 수저를 지켜라, 정조를 지켜야 된다, 끝까지 한 남자만 모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를 했는 집의 자식들은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무과 같은 경우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고요. 왜? 무과가 좀 천시되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잡가. 문과보다 좀 떨어지는 잡가에는 이제 서얼이나 중간 계층이 응시를 할 수 있었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관직에 나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의 과거제도 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 종류는 문과가 있죠, 문과. 문과가 있는데 속가와 대가가 있습니다. 속가, 과거죠, 과거. 큰 과거, 작은 과거. 처음에 치는 게 뭐다? 속가입니다. 속가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바로 하급 관리가 되거나 진사나 뭐 생원시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또는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대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좀 이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3차례 시험인데 한번 그림을 보겠고요. 문과에서는 시험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 궁술이라든지 당연히 문과니까 싸우는 거니까요. 활이라든지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병서로 시험을 쳤었고요. 그 다음에 잡가는 뭐 아까 앞에 썼던 뭐 천문학이나 이런 거 잡다스러운 지식, 의학 지식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서자 및 중인 계층이 여기에 응시해서 많이 관직에 나아갔었다. 기타로는 음서, 벗. 고려시대 때는 오품이었죠. 범위도 엄청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고관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고 이제 무시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재나 청거가 또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취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데 재능도 없다. 그런 사람들 그냥 뽑아서 하급 관리로 시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청거 같은 경우는 기존 과거 중에 청거 추천해서 뽑았다. 요런 정도만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중을 해주시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맞나 보시면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8살이 되면 어딜 갑니까? 초등학교 가죠. 초등학교. 조선시대 초등학교는 뭘까요? TV 드라마 보면 서당 꼬맹이들 훈장님 하면서 책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서당이죠. 서당. 초등학교. 또는 뭘까요? 초등학교 가기 싫으면 그냥 개인 공부를 합니다. 맞죠? 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중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 중학교가
사부학당과 그 다음에 향교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쉽습니다. 그냥 서울에는 학교는 사부학당입니다. 지방에는 다 향교입니다. 향교.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입학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자, 이 사부학당은 왜 사부냐면 서울은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동서남북해서 네 군데 지역에 학교를 만들었다 해서 사부학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떻게 하나요?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가죠? 성적에 따라서 인문고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돼서 뭐 그 실업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해서 내가 실업계 쪽에 하고 싶은 일에서 실업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나는 외고를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외고를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형 사립고 워낙 선택지가 많잖아요. 각자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처럼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떻게? 시험을 칩니다. 맞죠? 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속가입니다. 속가. 작은 가고 속가입니다. 자, 속가인데 여기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면은 여기서 합격을 하는 사람만 보다 쉽게 말하면 이 성균관이 최고 교육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민족자율학교? 예, 민사고? 예, 민사고는 아니면 뭐 특목고. 예, 특목고나 자율사회평. 자사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고의 학교. 성균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있었죠. 책도 많이 나오고요. 성균관은 조선이 만든 최고의 국립교육기구입니다. 최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과학고나 이런 데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시험 쳐야 되잖아요. 맞죠? 그처럼 중학교를 졸업할 때 여기 속가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은 뭐다? 여기 자사고로 성균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합격을 했지만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간미도 없고 같이 그 상관하기 싫다. 거기 오히려 내신도 더 잘한다. 싫어.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합격은 했지만 난 그 능력은 되지만 성균관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혼자 성균관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뭐죠? 지금 여기 초등학교 졸업했죠? 중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맞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엄청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과정이 다 대학교를 위한 과정이잖아요. 맞죠? 물론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다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이 목표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쭉 공부해서 이 당시에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뭘까요? 바로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관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최고의 목표겠죠. 맞죠? 최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으로 치면 수능이죠. 수능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주어졌냐? 흔히 말해 대가죠. 대가 수능이. 큰 시험, 큰 과거 시험 대가인데 여기를 치기 위해서는 뭐다? 속과에 일단 합격을 했는 여기 사람, 혼자 공부했는 이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또는 속과에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는 사람들이 여기 대가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그냥 졸업해서 속과 합격 안 한 사람은 못 치나요? 못 칩니다.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코를 찔찔 훈장님한테 맞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학교로 갑니다. 서당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만든 건데 어쨌든 중학교로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사부학당, 향교로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속과라는 시험을 치는데 합격한 사람은 뭐다? 자사고인 성균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또 공부를 계속, 속과 공부 계속 하는 거겠죠? 맞죠?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균관 하기 싫어. 혼자 공부할래? 혼자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둘 다 최종 목표는 어디다? 큰 시험, 대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격하면 드디어 뭐다? 우리로 치면 대학교 가듯이 드디어 관직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관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엄청납니다. 보시면 여기서 두 번 치죠. 여기서도 초시, 복시, 전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처음 치는 시험 이거 몰라도 됩니다. 처음 시험 쳐서 어떻게? 인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뽑은 또 시험을 쳐서 33명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적으로 싸웁니다. 이건 뭐냐면 왕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요 33명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등부터 33등까지 등수를 쭈르륵 매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조선의 과거 제도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온다면 뭐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구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성균관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책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옛날에 고구려 시대 배웠던 뭐 경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든가 이런 걸 두게 되고 그 중에서 옳은 거 답 찾아내는 겁니다. 성균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보통 앞에 거는 오답으로 나오게 되지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고려 시대 아니면은 뭐다? 조선 시대께 답입니다. 거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서당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지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든 기구입니다. 사립학교. 쉽게 말하면 사립교육기관이죠. 그 지역에 지방에 있었던 유지들이 돈을 모으거나 해서 만든 게 바로 서당이죠. 그래서 양반 자제나 일반 서민들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중학교로 갑니다. 수도에는 뭐? 사부학당, 사학. 중학교부터는 다 누가 만든다? 국가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동서남, 그 다음에 남하고 북인데 중간에 빠졌네요. 오타가 났네요. 남남이 2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중학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죠. 향교입니다. 관립교육기관이고 부목군현 각 지역마다 주요 지역마다 뭐다? 학교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칠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었다. 요거도 잘 나오는 지문 되겠습니다. 유교교육과 지방민 교화를 위해서. 특히 향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뭘 했을까요?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면서 유교 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같은 경우는 조선 최고의 국립, 관립교육기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랬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속과에서 합격한 사람들. 생원, 합격한 사람을 생원진사라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만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줬었다. 근데 보통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알성시처럼 부정기 시험. 그런 거는 성균관 유생들만 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성균관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어야지 시험, 그러한 부정기적으로 치는 시험이 어떡할까요? 정보 흡수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보통 성균관들은 많이 입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제도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쭈루룩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답을 찾게 되면 답은 지금 기억, 원칙적으로 생원지사, 성균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사학에서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고요. 동서남북에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향교,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추모하는 사당이 있었다. 답은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나요? 3번은 이게 사당이 아니고 사당을 둔 이러한 것들을 했던 거는 뭐죠? 답은 서원이죠. 서원. 서원이 이러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리을. 서원 같은 경우는 유교윤리 보급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양반과 평민의 자제가 똑같이 교육했던 거 맞죠? 어린이들 훈장님 하면 따라다녔던 그러한 거라 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 향교도 제사 지낸다 안 그랬나요? 이게 왜 틀렸냐면 이름난 선비나 공신입니다. 이름난 선비. 서원은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서원만 다시 깊게 공부를 할 건데 이 서원이라는 곳은 개인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즉 대구에 있으면 보통 공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장 성리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 학자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를 만약에 갔으면 대구에 서원이 있으면 거기서는 공자를 모시는 저를 모시는 겁니다. 전 당연히 전 모르겠지만 성리학을 뭐 잘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거는 뭐다? 그 향교가 아니고 서원이죠. 자,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학이 발달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공교육을 살리자! 그러면서 찾는 건데 답을 찾게 되면 기역, 니은, 답 1번 바로 나오네요. 경당 같은 경우는 언제죠? 훨씬 앞에 있었던 고구려 시대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제학당은 얘들이 주장했던 얘기죠. 최충이 구제했다. 이거에 대응해서 모티브를 따라서 따라한 게 뭐다? 칠제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입니다. 기역. 노비만 제외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에. 그 다음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노비만 아니죠. 노비가 제가 아니고 뭐다? 탐관오리네 자식들이나 아니면 서얼들. 맞죠? 이러한 사람들 또 결혼, 재가 있는 사람들도 못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 문과. 문과에 비해서 우대. 문과 천시 받잖아요. 맞죠? 문과가 옹지대 받고요. 그 다음에 잡과. 잡과에서는 궁술, 격구, 병서. 이거는 당연히 싸우는 거는 문과에서 받겠죠. 과목으로. 맞죠? 그 다음에 리을, 음서. 고려시대에 비해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틀렸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나요? 참고 같은 경우는 현직 관리 중에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성균관 유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번 강의도 한번 또 끝났네요. 자, 교육 쪽은 솔직히 출제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전체적인 흐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이 표를 설명했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시스템을 잘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또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